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고 하죠. 오늘 시장이 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가 그동안의 심한 변동성 장세를 딛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보니까 시총 14위까지의 대형주들이 끌어올린 대형주들의 동무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종목을 사고 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키워드로 함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키워드로 오늘의 시장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키워드 이렇게 5가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어서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땡땡땡은 처음이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코스피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6,388.47로 마감을 했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어서와 이런 숫자는 처음이지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풀어봤습니다. 자, 또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코스피 흐름을 봤을 때는 5,000선 초반까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6,300선을 돌파하고 이제는 뭐 7,000선, 8,000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이 보실 때 그렇다면 이제 7,0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지 혹시 이번 달 안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번 달은 그렇게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달성 가능할지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숫자는 이제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7,000선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8,000선 위로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50조 정도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7조 원 정도가 나와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SK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그 실적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짝꿍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보다 어찌 보면 HBM 분야나 이번 AI 반도체에 있어서 더 앞서가면 앞서갔지 뒤처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익 구조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일 날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신고가를 쓰면서 먼저 SK하이닉스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우리나라의 이제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목표가가 요즘에 뭐 삼성전자 40만 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200만 원, 뭐 이렇게 뭐 내다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반드시 갈 수 있다,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삼성전자 4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하시겠지만 이익 구조나 이익 내는 거 대비해서 지금 PER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우량주들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가 뭐 8,000선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모멘텀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번에 2차 슈팅을 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말에 2026년 앱솔루트 블록버스터 이어가 될 것이다 얘기했죠. 뭐 말한 것과는 달리 미국 이란 전쟁으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이제부터는 그 말을 좀 증명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상승까지 대형주들이 굉장히 견인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코스닥주는 조금 더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 소외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덕호 대표님이 보실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세 매매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모를 느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조선주들이 랠리를 연초부터 달렸거든요. 1월 달에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거 언제 조정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도 말씀드렸던 게 그럼 올라간다고 닥쳤던 개처럼 뭐 지붕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 지붕 올라갈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계단이라도 찾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결국 분할 매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 연말까지도 계속 수익이 났었는데 물론 그때 큰 돈을 들어갔으면 더 큰 돈을 벌었겠다는 거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아는 일이지만은 그만큼 업계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기대치가 어디까지 열릴 것인가를 우리가 쉽게 가늠하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PER 대비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신 경계감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그 주도주에 대한 어떤 매매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쉬어가게 될 경우 이때 어느 섹터에 쏠리게 될 것이냐, 어느 섹터로 다시 순환매가 돌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자는 거지 아직까지는 쉽게 상박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투톱에 대해서의 투자를 뿐만 아니라 저는 뭐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 섹터들까지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강소기업은 충분히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여전히 투톱을 달리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 3% 올랐고 SK하이닉스 6.9%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기여율이 삼성전자가 0.2%, SK하이닉스가 0.3%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 뭐 굉장히 시장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LG에너지솔루션 보십시오. 13% 상승해도 시가총액 자체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0.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장세인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지금은 편승 효과를 누리시자. 그게 더 오히려 지금 장세에서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순환매 장세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반응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권영우 대표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섹터인 반도체 섹터가 가장 빠르게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 거는 단기 투자자들이 되게 주목하는 부분이 순환매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예. 순환매 장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는 단기 투자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이 뭐 반도체에 몰렸다가 반도체가 잠깐 쉴 때 2차 전지가 또 반등이 나오고 2차 전지가 또 잠깐 쉬면서 동시에 또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몰리고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에 주목을 하는 투자자들이 이 순환매 장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순환매 장세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작은 파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파동들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떤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에는 돈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털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결국에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주어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항상 기회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뭐 반도체 샀다가 뭐 2차 전지 오르니까 반도체 팔고 2차 전지를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이 아니라 계속 그냥 담아가는 전략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거를 제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식으로 표현하면 더 올라가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것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이제 뭐 120만 닉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 120만 닉스를 돌파해서 지금 뭐 150만 닉스, 170만, 190만, 200만 닉스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세 분의 OX로 좀 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주 안에 150만 닉스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돌파할 수 있다는 O, 아니다. 150만 닉스는 이번 주 안엔 조금 힘들다는 X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창대 대표님은 이번 주 안에 150만 닉스가 가능하다. 나머지 두 분은 이번 주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창대 대표님, 이번 주 안에 바로 150만 닉스 가능합니까?
뭐 솔직히 저도 이제 뭐 확실하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좀 탄력을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이 정도 추세라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뚫고 그 위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 어찌 보면은 가장 상징적인 날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2차 전지 올라가면서 많이 주목을 하셨겠지만 주가가 이제 한번 매물대를 뚫고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직 상승을 하면서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타점 자체도 지금 기술적으로 완전히 매물대가 없는 영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연 매도하는 물량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사실상 매도하는 물량은 없고 매수하는 물량만 들어오는 거의 이러한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와 매수가 이제 경쟁을 했을 때 탄력적으로 이제 주가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신고가를 뚫고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이번 파동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일정 정도 강력하게 올라가는 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로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200만 원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한 150만 원은 좀 발빠르게 가줘야 200만 원을 향한 또 도약을 숨고르기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는 좀 가능하다는데 베팅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앞서 이제 채팅방에서도 보니까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던지느냐 아니면 모레 던지느냐 아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일이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 날과 겹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그때 상황과 비교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후 대표님이 보실 때 실적 발표일을 지나면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면 이제 휴전 시나리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저는 다음 주까지도 휴전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증시가 한 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 연초 대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4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거래 대금들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팔고 그냥 다시 사기만 해도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월 초순 이후부터 해서 신용잔고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용잔고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윤서 대비해서는 이제 35% 상승을 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신용자금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150만 SK하이닉스가 150만 원을 돌파하는 거는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 국면으로 해석했을 때는 더 빨리 이번 주에도 달성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고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좀 건조하게 읽으셨는데 제가 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군요. 그래서 우리 개 이름으로 하면은 이거군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레미레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SK하이닉스 한 솔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게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하루 이틀 차이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보유 의견이 적합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네이티브가 보실 때 얼마나 웃겼을까. 갑자기 좀 부끄러워집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대형주는 앞서 이제 뭐 추세를 따라가도 괜찮고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주 관련해서 지금 조금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 담아야 되는 시기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권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담으면 좋죠. 담으면 좋은데 워낙 또 소부장 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오늘 뭐 소재단이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이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는 ETF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ETF도 좀 괜찮은데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이게 이제 소재 쪽으로 반도체에도 시가객을 공급하고 있지만 2차 전지의 전해액도 파트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나온 거는 지금
상승이 나온 섹터가 반도체랑 2차 전지인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두 가지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복합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품 쪽은 리노공업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간 상황에서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일단 신고가를 갔죠.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신고가를 돌파를 못한 종목들, 그 중에서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핵심 밸류체인 종목인 것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13만 3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AI 반도체 시대에는 이 후공정 쪽, 이 테스트 쪽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 소켓 쪽으로도 계속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40% 정도 물량이 계속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14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ETF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이제 다음 달 22일인가요? 5월 22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그 ETF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 궁금한 게 개별주로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ETF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은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별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소위 말하는 그 도파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고 수급이 확 몰리면서 어떤 이벤트랑 같이 만나가지고 뭐 20%, 30% 뭐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별주로 들어가시는 거고, 좀 안정적으로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큼의 어떤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중소형주 단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적은, 변동성은 적은데 수익률은 삼성이랑 하이닉스보다 좀 더 높은 종목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좀 사시는 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 2배 강조라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가면 조금 뭐 이런 도파민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매매가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ETF나 뭐 레버리지를 우리가 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레버리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를 때는 사실 되게 좋아요. 2배짜리니까 네. 오를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이게 또 그 마음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그렇기 많이 때문에 아프죠. 이거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워낙 또 이제 요새 ETF를 통해서 수급 유입에 대한 어떤 정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그 취향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좀 난 좀 안정적인 걸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전이나 뭐 SK하이닉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배짜리 ETF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벤츠의 유혹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뭐 제작진이 굉장히 열일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달콤한 유혹, 죽어가는 배터리의 심폐소생. 이제 벤츠랑 삼성 SDI랑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옛말에 이제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뭐 캐즘이 가고 벤츠가 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이창대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상승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 좀 많이 비슷해지신 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충청도 분이시라니까 충청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GMG거든요. GMG요. 네, 가면 가면 네. 가고. 네,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안 가고, 가고, 네. 뭐 이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뭐 어디까지 갈지 저도 가늠이 좀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여태까지는 삼성 SDI나 뭐 LNF 같은 소수 이제 몇 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이 잘 갔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이미 시동을 걸어줬는데 올해 뭐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벤트를 놓고 보자면은 좀 트리거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도 이제 2차 전지는 올라갈 상황이었는데 그냥 뭐 말 그대로 이 벤츠 모멘텀이 한번 불씨를 탁 당겨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슈가 아무래도 삼성 SDI와 이제 벤츠의 계약 소식이 굉장히 트리거가 됐는데 이 개별 모멘텀으로 한번 크게 주저앉은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삼성 SDI 말고 쌍두마차를 달리는 다른 기업이 있죠.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대량 계약 해지 이슈가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때 아마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 주주분들께서 시장의 물량을 이제 토해내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개별 이슈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2차 전지는 사이클상으로 이제 업황 사이클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프리미엄 자동차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한국산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B2C 시장,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비즈니스 투 컨슈머 시장으로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술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이 가성비보다도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성숙도가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가성비로 이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전기차 캐즘으로 위축이 되고 다시 올라설 때 데이터 센터 ESS라든지 로봇 모멘텀을 많이 부여받으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산업들이 다 뭐죠? B2B 시장입니다.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초기 성장,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들이에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퀄리티가 안 받쳐주면은 기술적 성숙도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좋은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산 배터리로 지금 대부분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미엄을 추종하는데 요즘 안 그래도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벤츠가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서 퀄리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옆에서 해주셨네. 네, 이런 좀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산 배터리까지 넣어버린다?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쌍도마차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재합니다.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ESS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엄청난 기술 경쟁으로 열을 올리고 있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판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막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ES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ESS도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퀄리티를 중시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전기차 그 모멘텀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보다 이번 모멘텀에서 중국까지도 이제 어찌 보면 좀 앞지르면서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 한국산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그렇다면 지금 뭐 전고체나 ESS나 리튬 다 좀 상승하는 흐름인데 김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중에서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측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소재 기업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나 ESS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예요. 특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삼성 SDI가 굉장히 잘 갔죠. 물론 벤츠와의 계약 소식 때문에 그동안 이제 관짝 들어가 있던 전기차 관련주들 다 올라간다. 이제 2차 전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전고체 대장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기술 선도를 가장 먼저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지 조달 능력이 굉장히 관건인데 사실 ESS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전에는 전기차향 배터리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말이 좋아 2차 전지지 그냥 우리 건전지고 배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고착화돼서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내연기관차 시장 성장세보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탄력적으로 높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캐즘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답보 상태에서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건데 대체 시장을 찾은 겁니다. 지금 로봇이나 드론 아까 이제 이창 대표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탑재가 된다는 매력도를 본다라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현지 조달 능력이 얼마나 빨리 돼 있는가.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미국 기업들 의존들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거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대비했을 때 이제 보조금 규모가 작지만은 그 보조금이라도 받아야지만이 일단 영업이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이제 구글까지도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이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발판들이 이미 지금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추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공장 몇 개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소재 쪽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원인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의 덤핑을 중국의 덤핑 공략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지금 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공급망 재편 관련 속에서의 이슈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전기차 시장의 패권은 중국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재 기업들이 탄력이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재 기업들을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원인은 탈중국 공급망이다라는 부분에서 부각했을 때 기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2차 전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긴 캐즘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이제는 이제 랠리의 시작인 건가? 그 초입 구간으로 볼 수 있나? 권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초입 구간으로 확실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테마나 어떤 섹터가 강하냐 혹은 약하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섹터에 편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가냐,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다 올라가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에이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이제 올라간 거지만 에이지엔솔은 조정이 나왔었고 SDI만 좀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을 비롯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혹은 뭐 LFP 배터리 소재를 이제 양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LNF라든지,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들어왔던 반면에 오늘 이제 벤츠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단에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뭐 PNT, 한농화성, 그러니까 소부장단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섹터가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전체 섹터에 강한 자금이 들어온 거는 한동안은 이제 어떤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성 있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근 한 달인가 2달 전에 봤던 게 탄산리튬 가격이 한 14만 위안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17만 위안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리튬에 대한 그 광산의 그 수요 조절을, 공급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수요가 그만큼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한 종목만 또 꼽자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저는 LNF가 지금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찍었는데, LFP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북미 쪽에서 지금 단연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지금 최근에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오늘 이제 벤츠 이슈 받아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N자 패턴으로 좀 올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조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다음 네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인도식 인사가 나와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 인도를 국빈 방문했고 한국과 인도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자, 이제 뭐 한국 전담 데스크, 뭐 양국 간에 이렇게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원전 협력도 뭐 여러 가지 분야를 포함했지만 원전 협력이 예정돼 있는데 생각보다 뭐 반응이 약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개별 이슈들도 물론 중요한데 굉장히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원전이라는 게 조선방산 원전 조방원으로 많이 묶여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선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요. 이런 산업의 대표적인 특징이 산업 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뭐 1, 2년 단위로 올랐다가 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5년, 10년 단위로 굵직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19년, 20년 뭐 이렇게 되기 직전에 조선주를 한창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도 조선주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물리면 뭐 10년, 15년을 물리는 섹터였으니까요, 조선주가. 이렇게 업황 사이클이 길게 되면 안 좋을 때도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하방 사이클을 그리지만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방산주들 올라가는 거 보시면 느껴지시죠? HD 현대일렉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무슨 5년, 6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올라간 지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조선은 뭐 한 3년 남짓,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좀 넘어가는 요런 이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상징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물론 잘 가고 있기는 한데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기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라간 상승폭 자체가 커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나올 수는 있는데 내가 5년, 10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원전에다가 배팅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 기간상으로 오를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올 때도 조금 길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천천히 내가 긴 호흡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갈 가능성도 좀 인정을 하시면서 예. 대비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원전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최소 뭐 5년에서 10년의 기간 전략을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 대표님이 보실 때 이런 기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대감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선점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원이 이제 이 레버리지가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 가는 거거든요. 뭐 오늘 일례로 지금 포스코 그룹도 오늘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갔어요. 뭐 JSW 스틸이랑 뭐 합작을 하면서 잘 갔다 얘기하는데 이 JSWJ가 진달 그룹이라고 해서 인도의 제가 알기로 탑4에 해당되는 그 재벌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 원래 철강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인도가 연간에 했던 철강 산업만 하더라도 1억 6천만 톤 됩니다. 근데 고작 지금 600만 톤짜리 제철소 하나 지어놓고서는 오늘 주가 굉장히 잘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철강 제품 하나 팔겠다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낙수 효과들, 지금 현지에 있는 뭐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효과들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포스코 주가가 굉장히 잘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의 기간을 이제 두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태양광처럼 설치가 용이한 것도 아니고 부지 선정부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해야죠. 왜? 지금 당장에도 쇼티지가 심각한데 앞으로 이것을 놓고 가겠느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 계속 그동안 프랑스랑 미국이 해먹었던 기술 IP 가지고 계속 카르텔 유지했던 거를 못 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 시장도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가 절대 강자였는데 우리나라 K9 저주포, K2 전차가 잘 들어가죠. 이거를 보셨을 때는 저는 앞으로도 지금 성장성은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5번째 키워드로 함께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껄껄. 껄무새라고 요새 정말 제가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살 걸, 그때 추천해 주실 때 살 걸, 그때 일단 담고 볼 걸. 이렇게 여러분은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후회하기 전에 매수해야 할 공략도 저희가 섹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어떤 섹터와 종목을 요새 보고 계십니까? 저 여기 나올 때마다 계속 2차 전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권영우 대표님은 항상 이제 LNF. 가져오시고 저는 항상 이제 뭐 삼성 SDI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이제 쌍둥이로 같이 커플로 움직이는 종목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도 준수하게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 단계고 명확하게 업황 사이클이 회복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이제 핵심인 요즘 트렌드에서 에너지원으로서 부상할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방금도 원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AI 산업이 커지게 되면 에너지원이 엄청 중요하게 되는데 쇼티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날씨도 더워지잖아요. 전력 부족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안에서 2차 전지나 이제 원전 같은 에너지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ESS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고려해봤을 때 전기차 캐즘까지 회복 구간으로 간다라는 걸 고려해보면 저는 삼성 SDI는 이미 전고점 뚫고 날아갔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도 10월 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고점을 좀 뚫는 거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시면서 2차 전지주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덕후 대표님, 어떤 섹터와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K뷰티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의도의 오후에 좀 이렇게 좀 거닐다 보니까 뭐 꽃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밖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니까 외출도 네. 많아지게 되고 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뭐 화장품이라든가 우리가 뭐 이제 보톡스 관련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치료제 이런 섹터들은 지금도 저평가예요. 왜? 바이오 기업들 다 눌려버리면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뭐 비만 치료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다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럴 때가 사실은 이제 섹터 순환매를 만약에 노리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외국인들 주워 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런 섹터거든요. 1분기 시장보다는 오히려 2분기, 3분기 때 실적 성장세를 좀 더 탄력을 얻겠다라고 보신다면은 관련주들 주우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휴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지난주에 조선일 매니저께서 또 이렇게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지금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를 끼고 그동안 영업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직판 채널까지 개통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분기 실적보다는 2, 3분기 이후가 좀 더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29,000원 선 돌파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질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뷰티 종목을 섹터를 보고 계시고요. 그중에서도 휴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권영구 대표님 어떤 종목과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한 번도 사실 반도체 섹터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기판 쪽 이스페타시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 AI 가속기용 그 고다층 기판의 어떤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구글 그리고 뭐 엔비디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고객사로서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 그 고부가 가치 기판 쪽에서는 굉장히 공급자 우위의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부터였죠. 이제 공장 증설을 해서 올해 이제 완공이 돼서 26년도부터는 이게 실적적으로 한 15% 이상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터치하고 완전 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아예 미지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스페타시스가 근 한 달 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좀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처럼 15만 6천 원의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가지고 오게 됐었고 또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이 어제 좀 유의미하게 좀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고가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한 무난하게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형주보다 이런 소부장 쪽이 더 탄력폭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탄력폭이 크죠. 그 중에서도 뭐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이렇게 기판 분야도 있지만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게 21선을 그 돌파하고 지금 중장기 단기 평선까지 다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박스권을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외국인 수급으로 이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도 있었고요. K뷰티도 있었고 또 반도체 그중에서도 반도체 기판에 대한 추천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알찬 키워드로 시장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